누구에게나 무의식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커다랗고 대단한 무의식의 힘을 충분히 끌어낸다면 이번엔 기필코 라고 결심하는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의 힘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의식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의학부 대학 교수이자 스포츠 닥터인 저자는 성공의 90%는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지 말지, 성공할지 말지, 꿈을 이룰지 말지는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얼마나 알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내가 하는 행동과 말, 생각을 되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운전할 때만 봐도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긴장된 순간에 놓여 있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나도 모르게 호흡을 가다듬은 적이 있지 않은가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 순간 긴장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평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을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각하고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무의식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의 영역은 말 그대로 내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을 자극하거나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 무의식의 힘을 깨우고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의식하지 않는 기술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무의식의 힘. 행동의 90%는 무의식이 결정한다. 무의식은 흔히 빙산에 비유됩니다. 바다 위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극히 일부이고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몇 배, 아니 몇십 배에 달하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의식 저편에 그 몇 배에 달하는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가운데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10%, 90%라는 수치가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인간의 행동이 상당 부분 무의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눈꺼풀을 깜빡이거나 할 때 일일이 의식을 하나요?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켤 때 일일이 의식을 하나요? 또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턱을 괴거나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도 일일이 그런 행동을 의식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동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은 언뜻 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빙산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꽤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는 일일이 의식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힘. 그 힘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자신을 위해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운동선수의 경우 동작을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며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영인의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도 몸을 움직이며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이제껏 아무리 힘들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척척 진행됩니다. 결국 제가 연구를 하며 찾아낸 답은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빛내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극에 달할 때 들어서는 영역, 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은 알면 알수록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롭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힘을 낼 수 있을 때와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는 야구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에는 럭비부에서 활동하며 스포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든 럭비든 분명 컨디션이 좋은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도리어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디션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방중학교 야구대회 결승전. 0대 0으로 맞게 된 최종회. 9회 말 원아웃의 3루, 마지막 찬스로 제가 타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타를 칠 자신이 없었기에 어떻게든 다음 타자에게 넘어갈 수만 있도록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몇 번이고 파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투수와 저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감각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투수가 던진 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방망이를 들고 날아오는 공을 바라보며 있는 힘껏 쳤습니다. 그러자 그 타구는 실로 끌어당긴 것처럼 곧바로 저 멀리 센터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그 마지막 타구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가 처음 경험한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좋은 체험이란 집중력이 극한에 다다를 때 몸과 마음의 균형이 최고조에 이르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도대체 뭐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이런 감각을 익힌다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도 언젠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알 수 없는 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보니 확실히 인간의 행동 원리나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어째서 인간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와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부분도 자율신경의 메커니즘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연구에 더욱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가 된 후 어느 정도 시간적 자유가 허락된 다음부터 저는 이제까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연구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율신경이 활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인류 운동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실적 향상을 지도하는 일에 관여하고 이와 관련된 서적들을 출판하게 된 것도 오래전부터 의문을 가져왔던 주제를 보다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 답이 무의식인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 누구나 가지고 있다. 좋은 상태는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힘이 100% 발휘된 최상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인간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커다란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의식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능력을 끌어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무의식이 갖는 힘, 의식하지 않을 때 발휘되는 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무의식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인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기에 그것을 자각할 방법이나 끌어낼 비결을 파악하고 실천해 간다면 누구든 그 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급 운동선수들이나 인류 경영인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 자신의 실적을 향상시키거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또한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혀 잘만 활용한다면 일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본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은 결국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무의식의 힘을 몸에 익히면 당장 눈앞의 일에 휘둘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고 심신의 상태 또한 안정이 되어 몸도 마음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나의 능력이 보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깨워라.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이제부터라도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많은 무의식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커다랗고 대단한 무의식의 힘을 충분히 끌어낸다면 이번엔 기필코 라고 결심하는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의 힘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식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무의식이란 매일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식하지 않는 것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사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행할 때마다 우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의 체중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왼발을 내밀고 라는 식으로 일일이 의식하고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내가 걷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발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자유롭게 몸이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우선 무엇부터 할까? 이를 닦을 때에는 어느 이부터 닦을까? 욕조에 들어갈 때에는 어느 쪽 발을 먼저 넣을까? 이런 행동은 대개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자연스레 늘 하던 식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마치 자동화된 것처럼 일상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늘 하던 대로 몸이 자유롭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일, 생활, 스포츠 등의 여러 분야에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인다면 이제까지 좀처럼 잘 안 되던 일도 자연스럽게 잘 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가령 야구 선수 중에 연습할 때에는 공을 정말 잘 던지는데 막상 시합에만 나가면 전혀 실력 발휘를 못하는 투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 의식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면 그 선수는 시합에 나가서도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팀의 에이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좀처럼 연습 때만큼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사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의식하지 않아도 평소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원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에 묶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박을 느슨하게 만든 후 무의식의 힘을 높여간다면 일, 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일이 머리로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다양한 일들이 평소대로 연습한 대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을 한층 높여가다가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대단한 힘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당연히 그 힘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끌어낸다면 이러한 효과를 보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식하는 순간 부자연스러워진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몸이 움직이면서 보다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뭐 어찌되었든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흔히 무의식이나 잠재 능력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기도 하지요. 사실 무의식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최전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신세계는 검증 안 된 것이라는 선입관 탓에 아무래도 무의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내용은 결코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주위의 눈을 돌려보면 무의식적인 힘을 이용해 성적을 올리거나 실적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 운동 선수들입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트레이닝 목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트레이닝 목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야지 라고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평소대로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그것을 궁극의 목표로 매일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망설임도 선수의 생명과 결부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망설임을 느끼는 순간 평소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항상 흐트러지게 되는 요인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요인을 최대한 부숴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연습 때처럼 몸을 움직여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혼란이나 망설임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페널킥을 차는 경우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팀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등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긴장감과 초조함이 생겨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함으로써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몸을 움직여 보다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매일 쉼없이 힘들게 연습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인류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자주 보는 최고의 선수들은 그런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엉망이 된다. 무엇이든 일단 의식하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식하는 것은 스포츠뿐 아니라 일, 집안일, 공부,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골프에서 드라이버 샷을 칠 때 다른 사람이 내 플레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 헛스윙을 하거나 제대로 못 치기 쉽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정말 잘해야지라든가 깔끔하게 준비해서 꼭 멋지게 발표해야지 등과 같이 무언가를 의식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발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누군가 앞에서 보고 있으면 평소 잘 깨던 날계란도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 잘 안 깨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라이벌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자신의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 실수를 하거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도 정말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의식하다 보면 표정이 굳어버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얻기 쉽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의식에 사로잡히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중심이 흔들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 뒤에는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러한 실패들 뒤에 의식 이외에도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챘습니까? 알고 보면 이와 같은 실패들은 모두 남의 시선과 주변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주변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거나 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그러한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뛰어난 능력도 저하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순간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 별것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의식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초조해져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았던가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창피를 당했다. 싫어하는 상사의 끝없는 잔소리에 화가 났다. 부하의 일처리 방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된다.
주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 신경 쓰인다. SNS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괴롭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악성 댓글에 충격을 받았다. 모두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아마 난 거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며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며 자책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면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평소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라는 끈에 둘둘 휘감겨 본래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준비.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은 의식하는 것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이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를 확실하게 해두고 중요한 순간에도 평상시처럼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준비를 해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나 경영인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흔히 시합 후 인터뷰에서 다음 시합에서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준비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준비야말로 좋은 경기를 선보이기 위한 최고의 열쇠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자그마한 실수에도 마음이 흐트러져 실력 발휘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연습과 단련을 이어가며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불안 요소를 잠재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의사들은 수술 개시부터 수술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수술 중 생각지 못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면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곧 끝날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일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엔 저걸 해야지 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메스를 쥐고 있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준비를 철저히 해둔다는 것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는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력 발휘의 방아쇠, 루틴. 중요한 순간에 평소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많은 운동선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영어로 루틴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정해진 일, 항상 반복하고 있는 일과나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 또는 절차라는 의미가 있고 일이나 생활 등에서 매번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집중력이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루틴은 프리샷 루틴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프리샷 루틴은 골프에서 샷을 치기 전에 정해진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이 점점 스포츠계 전체로 확대되어 간 것입니다. 프리샷 루틴은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틴 의식을 행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이제 남은 건 집중도를 쭉 올려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이다. 라는 승부태세를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은 혼란이나 고민 같은 요소를 전부 잠식시켜 철저히 준비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바로 눈앞의 승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운동선수들은 체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몸과 마음의 집중도가 쑥 올라갔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비로소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무의식의 힘을 100% 끌어내는 법. 이제부터 앞에서 잠시 언급한 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상태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극에 달하고 심신의 감각이 최고치에 달하면서 신적인 경지에 올라 실력이 100% 이상 발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운동선수들과 경영인들의 컨디셔닝 관련 일을 해오며 존 상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실력을 뛰어넘는 힘이 나와 연습 때에도 좀처럼 선보일 수 없었던 경기를 할 수 있었다. 내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무언가 커다란 힘이 나와 나를 골까지 이끌어 주었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몸과 마음은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시간이 멈추며 신이 내 등을 밀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존 상태는 과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높은 수준보다 더 올라간 때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교감신경은 몸과 마음이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때 더욱 활발해지고 부교감신경은 몸과 마음이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일 때 더욱 활발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서로 균형 있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상의 집중, 교감신경과 최상의 릴렉스, 부교감신경 상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상승할 때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힘이 최고의 수준에 달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적인 경지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존 상태는 무의식의 힘이 최대한 끌어올려진 최상의 형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존 상태를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라든가 심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감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심신이 의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자율신경이 최상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거나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신체를 통제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구 타자가 어떠한 공이 오더라도 칠 수 있다. 골키퍼가 어떠한 슛도 막아낼 수 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점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높여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뒀던 능력이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지고 자신 안의 무의식의 힘이 발휘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존 상태에 이르려면 누구나 쉽게 존 상태에서 무의식의 힘을 100% 발휘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 상태는 마음과 몸,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으며 연마해온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 최고까지 도달하려면 꽤 많은 수련과 단련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 상태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의 힘을 단련해 잘 끌어낸다면 존 상태에 다가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처럼 무의식의 힘을 100% 완전하게 끌어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30%, 40%, 5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무의식의 힘을 가능한 많이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에 의해 몸과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불쑥 나와 멋지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4가지 기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것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명문화된 교재나 규칙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뛰어난 운동선수를 비롯해 제가 이제까지 컨디셔닝 해왔던 분들을 보면 제각각 자기 나름의 다양한 방법으로 무의식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이나 잠재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끌어낼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컨디셔닝을 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해 본 결과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거나 끌어내는 기술에는 크게 4가지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멍하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갖기.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려면 매일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자각시키려면 멍하니 무가 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둘째, 1000번 노크 방식으로 오로지 단련에 집중하기. 1000번 노크를 하듯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자기 안의 잠재 능력을 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태에서 시작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기. 어떤 것이든 형태를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따라해가며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자꾸 보며 연습해가는 사이 그 형태는 어느새 나의 몸에 배게 되지요. 골프에서의 스윙 방법도,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상적인 형태를 머리에 그리고 오로지 반복을 해가며 단련하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자동화시키기.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려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안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을 각성시키려면 먼저 이러한 기술의 특징이나 효능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매일 실천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 4가지 기본 기술을 몸에 익힌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무의식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일상에서 무의식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루 5분이라도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